여태까지 못 본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희망을 품고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으나 후에 책임감과 업무에 짓눌려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탐출을 꿈꾸며 살아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알아요? 딴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은 눈치보다 무겁다고 써놨어요. 비교의식 당하고 엄마의 기대감, 아빠의 기대감 그런 거 다 떨쳐버려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형적인 바보예요. 그러나 끝마치는 것은 더 어렵다. 어렵다.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500 요번에 40명 신청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또 여태까지 못 본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좋은 사례.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주 좋은 사례예요. 희망을 품고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으나 후에 이거예요. 큰 회사에 있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막연한 희망으로 미국 스타트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능력자의 친구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제 도전 정신을 항상 스스로 후회 없어하며 살고 있었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한국 가족 기업에서 꿈이 없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너무 어렵고 책임감과 업무에 짓눌려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꿈이 무엇인지 초심이 사라졌습니다. 왜 제가 큰 회사에서 나와 스타트업에 시작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탐출을 꿈꾸며 살아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 미니 빡독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막 이렇게 막 열정 쫓아가고 그런 거 지속 가증하는 거는 가짜라고. 이 친구는 여러분 상당히 능력자예요. 미국으로 스타트업 가려면 쉽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뒀으니까 그 용기도 얼마나 강력해야겠어요. 결심의 힘도 얼마나 강력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뭐만 보냐면은요. 우리 그 대학원 생활 백서에 최동원 교수가 진짜 잘 말해줬는데 연구 같은 것도 보고 모두를 봐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저 오늘도 여러분 제 나눔의 방 거기 카페트 그 더러운데 누워 있었어요.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이러다 내가 쓰러지지 않게 그냥 미리 쓰러져 있자 하고 카페트에 누워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응? 저는 뭐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전 고 작가님이랑 맨날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저께 싸웠냐? 그저께? 그저께 싸웠어요, 그저께. 아니, 그저께. 몇 시간 싸웠지? 2시간 10분. 새벽 2시 10분까지. 우리 다 그거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줘, 우리 싸운 거. 쉬울 것 같아요? 고 작가님도 힘들어. 이제 회사 대표 하기 싫대요. 내가 너무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는 게 있는데 대표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응? 옛날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저는 기업가치 1조가 목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우리 생계를 해결한 나머지 돈은 다 기부할 거예요. 저는 그거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동엽이 여러분 옛날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로또 당첨되면 100% 기부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당첨 안 될 거니까. 근데 저는 진짜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 기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제가 좋아하는 게 그게 비영리 사업의 거의 교본 같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바이블처럼 끼고 사는 게 나중에 비영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 돈으로. 응? 제 돈으로. 나쁜 놈들 싹 다 때려잡고. 응? 미친 교수들 다 깜빵에 쳐놓고. 응? 진짜 다 그런 게 제 꿈이에요. 왜냐면 제가 또 제가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제가 척척 박사가 아니고 신바람 신박사 이런 거 아니고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 저도 자주 잊어요. 네. 자주 잊어요. 가끔 그래요. 대학원 생활백서 강연 보더니 야, 이 자식 너 박사였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에? 짱인데? 막 그래요. 에?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제가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다 못 구하겠잖아요. 저는 그 교육에 있는 부정비리 이런 걸 싹 다 없애고 싶어요. 부패. 제가 그래서 대교랑 일하는 것도 여기 대교에 저랑 일하시는 임원 강호준 상무님이 되게 정직하고 되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제가 대교 직원들한테는 되게 친절해요. 근데 그 강호준 상무님한테는 친절하지가 않아요. 쥐잡듯이 잡아요. 제가 말했죠. 저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투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책 안 읽으면 이거 왜 안 읽으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기사를 막 보내줘. 이코노미스트 기사도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힘들어하는 게 보여. 막 우리의 그거예요. 우리의 고객님이에요. 우리한테 외주를 주는 고객님, 우리의 갑이라고 해요. 초갑. 예?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녁 9시에 11시에도 보내거든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애기 씻기고 시간이 없어갖고 네? 내일 아침까지는 보고 꼭 어떤 건지 느낌인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응?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진짜 윈윈윈을 하나. 당신네 회사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고 그거를 사용하는 고객도 행복해지나. 저는 그렇게 사회에 이바지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돈 벌 수 있는 일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네? 무지막지하게 많다고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저희는요. 아무튼 이 친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는 사실 이겨낼 거라고 봐요, 다시.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여태까지의 뭐 막연한 도전이랑 그런 거랑 조금 맥락이 달라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유독 많은데, 이 친구는 뭐가 문제냐면은요, 제가 좀 이 친구가 여기 왔을 수도 있고 비슷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이 친구가 100% 공부 잘해서 확률이 무조건 높아요. 그렇겠죠. 대기업 다녔고 미국으로 스타트업 했으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하거나 추정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인 근거죠.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자존감이 더럽게 낮은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못 이겨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자존감이 너무 낮아갖고 막 남의 시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가 두려운 건지 알아요? 스타트업 갔는데 책임감이 누구 무겁대요. 그럼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국의 스타트업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고민의 핵심이에요. 이 친구한테는 구체적 솔루션을 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전 공부 별로 안 잘했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만의 고통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하나 또 내가 비슷한 에피소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의사들은 수익이 아직 되게 높아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돈 못 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아직도 돈 많이 벌어요, 다.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 못 버는 건 맞아요. 수가가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분업도 옛날 의사 선생님에 비해서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경쟁도 더 치열해졌고, 더 많은 후배 의사들이 필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죽는 소리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도 여전히 막 지방으로 가면은 페이닥터 하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생활이 또 없죠. 근데 하루는 제가 옛날에 졸업전에 3년 전에 서점 투어할 때 안과 전문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에요. 여러분 안과는 그 당시에 1등 해야 이제 막 요즘엔 뭐가 1등 해야 그거 어떤 전공 선택하지 모르는데 되게 그 의대 내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안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돈도 잘 버는데 실제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네? 우울증에. 의사가. 돈도 잘 버는 의사가. 똑똑한 사람인데 남들 다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기의 비교 대상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제 페이닥터 한 다음에 개원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불안감.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실패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월 1,000 번다고 해서 절대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 선생님 더 벌어야 돼요, 실제로요. 왜냐면 거기 의사 선생님이 1,000 버는데 이 새끼들 많이 버는데 징징거려. 그럼 여러분이 의사 하세요. 네? 그 인턴, 레지던트는 진짜 노예의 시기예요. 그런 거 다 이겨내고 군의관도 유일하게 군 복무기간이 안 줄었어요. 3년이 아직도요. 그런 거 다 불이익을 받고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는 일의 리스크도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1,000만 원 벌면 여러분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돈 많이 번다 그래, 적게 번다 그래, 많이 번다 그러죠? 근데 그거도 그 사람들한테 우울증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 의사 친구한테는 실패할 거를 쪽팔려서 말하지는 못하겠고 주변 일반인 친구한테는 그걸 공감을 얻을 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서 막 울어갖고 아, 내가 막 격려해주고 나보다 한 살 형인데 같이 가서 소고기 먹었어요. 그 우리 그때 그림 그리는 동민이랑 셋이서 막 그분이 저한테 힘을 엄청 얻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그래서 나는 제 친구들이 의사가 많아요. 내 친구들도 그래서 다 개원했다가 우울증 한 번씩 걸렸었거든요. 네? 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영업은 의사도 정확히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아갖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고 자족감도 낮은 것 같아요. 자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병든 거죠,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왜? 자꾸 비교하니까. 나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이걸 영상으로 보든 여기 와서 듣던 간에 저는 이 친구는 100%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뭐랄까 초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대기업을 나오려고 그랬었나? 그러면은 근데 이 친구가 또 그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그래요. 제가 요번에 새로 이제 출간된 에세이에 써놨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가느냐? 책임감은 눈치보다 무겁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거기가 우리가 1장이거든요. 1 에피소드 1에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7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써놨어요. 조직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다. 제가 이 친구 에피소드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책임감이 여러분을 옥매게 돼요. 이 친구가 정확하게 표현해요. 무슨 나랑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오늘 제가 맨날 선배하는 오늘 우리 PD님 보고 너가 자유롭게 한번 선별해보라고 그랬을 때 항상 좀 편향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진짜 이런 친구가 되게 많아요. 상담 사례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하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그러니까 정말 이 자존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이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막 비교의식 당하고 엄마의 기대감, 아빠의 기대감 그런 거 다 떨쳐버려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또 어른인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왜냐하면 10대 친구들도 왔겠지만 거의 20대가 넘었잖아요.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방송에 우리 둘 나오니까 나도 네. 한마디 해야 네, 그래 한마디 하시고. 아니 되게 오케이 나는 좋아. 좋은 거야. 아니 뭐 오케이 뭐 우리는 상관없어요. 네. 그 일심동체, 자웅동체, 뭐, 암수 한 몸이라고. 제가 할 얘기 다 했어요. 우리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고 박사님 그래요, 자꾸요. 그런 적 많아요. 네, 고 박사님 되게 많아요. 저 그거 수정은 안 해줘요. 듣긴 좋으니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세요, 그럼요. 자존감 얘기. 오늘 고 박사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 학령 아시는 분? 이거 재밌는 얘기 해드려야 된다. 학령 아시는 분? 저 고졸이에요.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제가 4학년 2학기 중퇴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엄마랑 여행 갔다 왔어. 어머니랑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하고 막 잘 지냈는데 딱 분위기 이제 밤에 이제 기분 좋고 분위기 잡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분위기 좋았어. 근데 딱 창문에 섰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영성아, 예? 너 대학 안 나왔냐? 예? 아니 내가 어디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있는데 그 친구분이 아들이 내가 되게 재현 그 영성이네 엄마 정말 대단해. 아들이 고졸인데 그렇게 성공해갖고 너무 대단해 진짜. 나는 우리 아들은 대학 나와도 비리비리한데 그렇게 성공해서 막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 작가되고 사업자 얼마나 대단해 이랬어요. 예. 엄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얘기해? 나 너 대학 나온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4학년 2학기 때 제가 잠깐 취직을 하면서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겠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졸업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이후에 제가 막 삶이 급박하게 되고 막 결혼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41거든요. 오늘 아셨어요. 저번 주에 아셨어요. 제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 15년 전 일을 드디어 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아니에요. 마무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이 친구는 이제 성공해서 아마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대기업 가고 했지만 고 작가님 실패했잖아요. 인정. 대학교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대학 졸업해라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1학년 1학기에 그만둘 것이지 등록금은 다 내고 망했어요. 전형적인 바보예요. 등록금 되게 많이 냈지 내가. 네, 왜냐면 저는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저는 6번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낸 돈으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랑해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최고의 후원자였어요. 제 인생에요. 예? 맞아. 그때 쌓아놓은 돈으로 내가 학교 다녔다고 맨날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럼 막 재밌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고 작가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죠. 형 돌아가면은 대학교 다닐 거야. 당연히 졸업해야지 그래요. 졸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떠들 수 있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20대 때 무언가를 그러니까 그 책에 이제 신 박사님이 썼던 부분이 제가 공감하는 게 시작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끝맺히는 것은 더 어렵다. 하는 게 공감하는 게 저희가 20대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를 벌려놓은 건 있고 뭘 하겠다는 건데 뭐 끝마친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도 끝마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끝마침을 처음 시작한 게 30살이에요. 30살. 정확히 31살. 그게 제가 첫 책을 냈을 때예요. 첫 책을 내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 무언가를 처음으로 끝내본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약간 인생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또 재밌는 게 끝마치는 게 힘들어도 또 한 번 끝마치니까 다음 끝마치는 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박사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게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뭐 제가 뭐 구체적인 상황도 보니까 구체적인 솔루션도 줄 수도 없어요. 그런 이게 인지의 문제는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